안녕하십니까. 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여행입니다. 오늘도 성균관 전 32대 관장님이신 김영근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 부관장님으로 재임을 하셨던 이권재 부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저는 지금 가슴이 설레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근황도 좀 알고 싶고 두 분이 아직까지도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하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장님부터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번에 이어서 오늘 또 좋은 말씀 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부관장님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하시고 네.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림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유림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여러 국민 여러분께도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영은 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김영건 관장님을 모시고 시간여행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관장님을 뵀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부관장님의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네. 부관장님과 함께 자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분이 그 성균관에서의 활동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각자의 그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유림 많은 분들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네. 네, 그렇게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네. 관장님으로 이제 당선이 되셔가지고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오부학당 얘기를 관장님께 말씀드려서 좋다고 그래서 진행 도중에 이제 어느 날 부관장님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귀한 분이 저희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관장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오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그러셨어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실은 이제 그 관장님께서 후보 생활을 하실 때 그리고 당선되시는 첫 만남에서 이제 서울 시민이 1,000만이 넘는데 향교 하나로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 본래 목적대로 향교 산하에 오부학당을 설치하는 게 맞다. 네. 그러한 진언을 드렸고 네. 한참 지난 뒤에서 이제 그 오부학당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관장님 오부학당 진행하십니까? 그랬더니 진행하고 있는데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관장님이 그 일머리를 잘 이렇게 아시고 그럼요. 네, 나름대로의 이 정리를 좀 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고 계시면서 이 오부학당이 정말 진취적으로 일이 되기까지 필요한 그런 인재를 아마 주변에서 많이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어떻게 우리 그 진짜 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모셔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뭐 오부학당뿐만 아니라 네. 제가 저 관장직을 수행하면서 네.
늘 옆에서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 양반이 없었으면 내가 간장을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옆에서 네. 네, 이래 참 어려운 걸 도와주시고 이래서 했고 특히나 오보학당 같은 교육 면에서는 전문가이시니까 네. 좀 더 제가 기대를 했고 또 적극적으로 나섰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관장님께서 지금 대단히 높게 평가라고 하는 건 조금 죄송하고요. 너무 그렇게, 과찬이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관장님은 어떠세요? 너무 이 말씀을 과찬이시고요. 듣고. 너무 과찬이시고요. 음. 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여러 직책을 맡겨주셔서 네. 소임을 다한다고는 했는데 네. 그 마지막 보살핌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지금도 면목이 없습니다, 실은. 아, 네네. 관장님도 이제 뭐 평생을 사업도 하시고 이러시다가 이제 관장님이 되시면서 관장님이 성균관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많은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관장 수장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옆에서 지금 보필을 제대로 안 해주셨다면 지금 참 어려우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공자님 말씀에 그렇잖아요. 15살에 입문을 학문에 이제 들어왔고 그러면서 인생 40, 50, 60, 70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유학의 대가이신 아이고, 우리 별 부관장님한테 한번 네. 여쭙도록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그 덕에 그렇게 나도 좀 하면서 배우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장님의 말씀도 좀 들으시면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그 15세부터 70세에 이르는 동안까지의 말씀을 공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주자께서는 그 말씀에 진덕지사라 덕에 나아가는 차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덕이다 덕에 나아가는 것이란 뭐냐? 바로 대학경일장의 명명덕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덕을 밝혀나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자신의 명덕을 밝히는 게 한꺼번에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밝혀나가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15살이 되면은 이제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러는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학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여기에선 사람다움을 행하는 그러한 배움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그를 배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행, 네. 그 행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사람다움,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뜻을 둔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뜻을 둔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15년 동안을 학문 연마를 하고 강마를 해서 30이 되고 나면 입이라고 했습니다. 네. 확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명덕을 닦아 나감에 있어야 이것이 덕에 나아가는 순서로구나 하는 것이 확립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입자 자체가 땅에 발을 버티고 서서 확고하게 직립해 있는 그러한 입자입니다. 그러고서 또 10년을 더 연마하게 되면은 이제 불옥이라는 경계가 되는데 이 불옥은 의혹이 없다는 것이죠. 네, 의혹이 없다는 것은 양자간의 얘기입니다. 자신이 덕을 닦아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 확립되어 가는 모습에 바라보는 사람이 의혹하지 않단 말이고 뿐만 아니라 상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내가 바라봄에 있어서 의혹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네. 그 말은 훤히 알아간다는 뜻이죠. 밝을 명자가 달리 밝을 명자가 아니라 훤하다, 밝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밝음의 경지가 높아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천명이 되는데 50살이 되면 지천명이 되는데 이때의 지천명은 그때서 겨우 천명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학문을 세운 지 50이 되었는데 이 50이 된 이 시점에서 보니 내가 살아온 길도 천명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천명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를 확신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50이라는 경계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10년을 더 연말을 하면은 이제 이순이 된다 그럽니다. 이순. 네. 기가 순해진단 말이죠. 네. 기가 순해진단 말은 이것도 양자간입니다. 네. 내가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내 귀에 거슬림이 없단 말이죠. 그렇단 말은 상대의 말을 100% 내가 알아듣는다는 얘기고 네. 또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의 귀에 거슬림이 없단 말은 상대가 원하는 바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마음을 읽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는 그보다 감격적인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귀에 거슬림이 없다는 경계가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70이 되면 종심소욕 부르구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한 대로 해도 어느 한치도 말하자면 법도에서 어긋남이 없는 경계가 된단다. 이 과정의 경계가 바로 완성의 경계이거든요. 네. 그 완성의 경계라는 것은 결국 대학 경일장의 명덕이 온전히 밝혀졌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온전히 밝아진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지어지선이라는 목표에 도달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네. 지어지선에 해당되는 건 만 가지 일이 모두 지선에 도달해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야서 무엇을 행하든 법도에서 어긋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제시하신 덕에 나아가는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겨우 70이 되어야사 그 경계에 도달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실은 그건 절차일 뿐이고 네. 그 단계를 빨리 성취하는 분도 계시고 네. 네. 또 더딘 분도 계시고 네. 다만 70이 되면 모두가 도달해야 될 그 자리다라는 네.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도달해야 되느냐? 백성들까지도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 네. 그죠? 70이 되면. 네. 그러니까 나이를 드신 분의 경험칙과 나이를 드신 분의 그 아량과 마음은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경계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지어지선에 도달하는 그 목표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부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관장님은 그러면 관장님 그 연령대에 다 갖추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가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어지선의 경계에 도달하실 즈음의 연세에 네. 관장이 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유림들이 또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유림들이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뜻이니까 네. 유림들의 귀에 이순이 되고 네. 유림들의 마음에 부록이 되고 네. 하셨기 때문에 관장의지에 나가시도록 한 것이 아닌가. 곧 천명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을 지금 다 하고 계셨고요. 네. 네, 지금 관장님이 계속 이제 웃음으로 화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신데 네. 관장님 충분히 이제 그런 모습으로 관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분이 또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셔서 같이 호흡을 지금 잘 맞춰주셔서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그 시기에도 굉장히 하모니를 잘 이루어내셨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지금 그 부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내가 그런 식으로 잘 했는가 참 의문도 가네요. 네. 예. 자우지가 내가 관장직을 수행하면서 네. 우리 이건재 부관장이 없었더라으면은 네, 내가 네. 중간에 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 서로 첫째 서로 마음이 잘 통했어요. 네. 마음이 통하고 우리는 서로 아침에 출근해서 눈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내한테 나타나는지 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마음이 통했기 그건 때문에 대단한 거죠. 예, 일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러고 워낙
아주 풍부한 지식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네. 내가 참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는 뭐 우리가 저 자신이 난 이제 욕심이 너무 가해가지고 좀 실망을 들이닥하는 거 그게 좀 미안스럽고 그래요.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실망을 드렸어요. 내가 우리 식구들이 다 편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는 일을 내가 충분히 만들어주고 네. 내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게 상당히 후회스럽고 미안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네. 예. 앞으로 기회는 또 있지 않을까요? 오늘 또 이래 만나보니 또 미안스럽네요. 네, 참 별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호흡을 잘 맞추시면서 이뤄냈던 큰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관장님. 무엇을 굳이 뭐 해락하면은 내가 또 이래 또 질문하시니까 머리 또 오르는 게 없네. 아, 왜요? 큰 일을 또 뭐라고 이뤄내신 게 이야기하면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첫째는 이제 오부학당을 개설했다는 점은 네, 네. 대단한 그 발상이었고 네. 또 서울 시민을 향한 성균관으로서의 책무였고 네.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요. 네, 네. 그것 다 동대문 학당, 네. 또 서부학당, 네. 동부학당, 서부학당, 네. 남부학당 그리고 북부학당까지 네. 이렇게 사부학당을 다 만드셨죠. 네, 네. 이제 중부학당의 경우는 우리 저 박복신 부관장님께서 직접 또 맡아주시고 네. 그래서 아주 그 체계 있게 한 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석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자님을 그 받드는데 단지 그 하루만 진행하던 것을 이제 그 축제 형식으로 네. 빌어서 4일 동안 이렇게 네, 네. 연이어서 축제 형식을 빌어서 진행했던 점 이런 네. 점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네, 네. 대단히 중요한 발상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부자 탕강인을 개념으로 정해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를 쓰셨는데 결국 이제 마치지는 못했지만 공부자 탕강의를 통해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특히 우리 성균관 본 성균관에서는 두 번 석전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공부자 탕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석전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그 의의를 떠날리는 그러한 네.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전국 시도지사를 방문해서 지역 향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일깨우신 게 네. 역대 어느 관장님보다도 더 출중한 역할을 해주셨다 네,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부 도지사는 그 지역 향교에다가 수억 원의 그런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고 네. 또 관심 없던 그런 도지사들도 향교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그 역할로 아마 그 영향이 지금 각급 시도 그 관련 기관에 네. 그 영향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 활성화를 그렇습니다. 이뤄내게 만드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본인이시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래 또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참 힘들었던 일 같습니다. 네, 네. 특히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네. 그 이후로 각 한교마다 지원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지사도 그랬고 간 데마다 다 호의적으로 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지 모르겠는데 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우리 유교에 대해서 네. 성균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해야 네. 되겠다. 이래서 국회의사당에서 큰 그 유교 문화 활성화 네. 그 행사를 참 크게 했습니다. 네. 그때 그 관계자들 이야기 들으면은
이게 종교 단체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없었다. 네, 맞습니다. 크게 네. 일이 없었다. 그랬고 그때 이제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 중심돼 가지고 네. 하셨거든요. 그때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다 오셔가지고 네. 좋은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가 참 그때 그 날씨가 추운데도 우리 천구의 유림들이 네.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 그 해관에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추운데 떨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유림이 어떤 식으로 참 제대로 못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우리 유림들의 그 열성이 굉장했어요. 네. 그게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 거를 계속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그때 이제 그 중심에 해가지고 우리가 유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의 기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유림 지원법이 되겠죠. 네. 그러고 또 그때 우리 정세균 그때 국회의장이 중심돼서 네.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진행을 했는데 지금 고질적으로 우리 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또 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교 재단에서 엄청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제가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 때 문광부에다가 4번에 걸쳐서 그 부당하다는 취지의 그 뭐랄까 그 문광부에다가 그런 진정. 네, 진정서를 넣어 가지고 네. 진행이 안 됐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서 그 엄청나게 제가 그걸 알고 끝을 맺으려고 하다 끝도 못 봤지만은 그래 놓으니까 일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도 우리 재단에서는 그 재단이라 하는 게가 일제 시대에 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서 한교 재산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가 해방이 된 지 얼마 우리가 독립된 지 얼마 됩니까? 아직까지도 그 법을 가지고 한교 재단이 지금 있어요. 네.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6.25 사변이 나고 좀 혼란기에 한교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그 법이 조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만은 네. 그 외에는 아무 쓸데없는 법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밝은 세상에 한교에 직접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네. 한교 자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재단에 의해서 한교 어떻게 뭐 내가 볼 때 재정적으로 재단에서 꽉 쥐고 있으니까 한교에서 제대로 뭐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야 돼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걸 안 놓치려고 악을 쓰고 버티니까 그 아주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진행을 못 했습니다. 네. 앞으로 누가 성균관을 참 유림 지도자가 되시더라도 이런 거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네. 좀 더 일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갖다 파악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너무 자기 욕심만 가지고 지금 보면요. 그 재단 이사장이 주로 지방 한교 정교들이 재단 이사장이 됩니다. 네. 그 양반들이 재단 이사장 되기 전에는 한교 재단이 없어야 된다고 전부 다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네. 진작 자기가 재단 이사장이 되면은 막 완전히 180도 네. 떨어져 보여.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되겠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네, 그래서 남는- 그때 우리 이건재 부관장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참 걱정도 하고 네. 일을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네. 결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본 저 양반 뵈기 내가 또 엄청 많은 하여튼 두 분이 그래도 잘 호흡을 맞춰가시면서 네. 얼마 동안은 굉장히 성균관이 좀 편안해졌던 그런 시기가 있어서 굉장히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요. 앞으로 두 분의 또 호흡이 잘 맞춰져서 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네.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그죠? 네. 그 이제 말씀드리는 중에 네.
그 전국 시도지사의 관련 사항으로 넘어갔었는데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성균관 지원법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김학윤 총무처장이 또 덩달아서 많이 애를 쓰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성취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한 바탕 위에 지금 현 또 성균관에서 또 그러한 법을 또 수립하고 하는 네. 그 시초가 되지 않았냐.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헛된 일은 아니었다. 아, 물론이죠. 네. 그러한 시도가 음. 이제 다음 성균관장께 인계가 되는 그런 네. 행식이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때보다도 3년 동안 전국 향교 정교님들을 향한 사랑을 제가 그 참 가슴 깊게 느꼈습니다. 그 매번 지역마다 직접 정교들을 찾아가서 네. 그 모임을 갖고 네. 각 시도별로 네, 네. 뿐만 아니라 또 일부는 향교에 직접 찾아가셔서 또 네. 이렇게 그 사정을 들으시고 네. 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 네. 이런 걸 직접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옆에서 모시는 저로서도 상당히 소명의식도 생겼고 네. 또 기쁘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그 관장님께서 우리가 전국 향교에다가 1년 동안 쓸 그 향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No. 그래서 이제 전향례 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원해서 네. 국가가 직접 전국 향교에 향을 주는 그러한 예산을 이제 확보해 보고자 노력했던 점. 네.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임금이 직접 향을 네. 성균관에 하사하고 그 하사한 것을 가지고 석전을 올리고 했던 네. 그 의식을 복원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성균관은 다시 전국 향교 정교님들을 모셔서 네. 이 향을 전달하는 네.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면 더욱더 이 향교와 성균관이 네. 일치한 모습을 가지고 석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시도를 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인데 네. 이제 관장에 재임이 되지 못하시면서 네, 네. 그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때 참이 그런- 대담 중에 그 아따마는 그때 청와대 그 비서관이 와가지고 상당히 그 금액까지 다 정해졌던 걸로 통보를 좀 받았죠. 그랬죠. 그 문화재청의 전반기 2억, 후반기 2억. 그래서 충기석전과 추기석전에 각각 2억씩 우선 배정을 해보자. 우리는 지금 20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전체 의식이라든지 진행 과정을 축소해서 일단 4억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확정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재임이 안 되시면서 그 네, 뒷일은 제가 잘 그게 아마 그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재임 기간 동안에 대외적인 그런 활동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장님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으로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처장님의 역할, 처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 부분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